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한 쌍의 별이 서로 영향을 주는 항성계인 쌍성계. 이 쌍성계 주위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걸로 보이는 고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인 알마를 이용해 쌍성계 행성이 생성되는 진기한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두 개의 별 주변에서 적어도 두 개의 먼지 디스크를 발견했으며 이 중에서 안쪽에 있는 먼지고리는 대략 목성 질량만큼의 먼지와 가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마가 관측한 것이 행성이 형성되는 모습이 맞다면 쌍성계 주변에서도 행성이 잘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영화 스타워즈 보신 분들이라면 타투인이라는 행성의 지평선 위로 태양 두 개가 떠 있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은하에서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보편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처럼 항성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두 개나 그 이상의 항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쌍성계에서 생명의 고리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하죠. 맞아요. 네, 세 쌍둥이, 네 쌍둥이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스 속에서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속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 두 개, 세 개 이렇게 쌍으로 태어나는 별들을 쌍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쌍둥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뭐 0.4%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1%가 안 되는 정도의 확률인데 네. 별들의 세계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의 확률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스에서 좀 밀집된 곳에서부터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가스 성운 속에서 한 군데만 밀집돼 있을 리는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별들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큰 쪽으로 이제 합쳐지는 건데 그렇군요. 보통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태어난 것들이 절반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이 하나면 그 주위에 가스가 이제 모여가지고 서서히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네. 별이 두 개면 서로 중력이 많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서로 뺏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기가 좀 힘들 거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천문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스 고리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이 쌍성이 이제 두 개의 별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큰 별 주위에 작은 가스 고리가 있고 또 바깥으로 큰 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고리의 가스들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별에 이 가스가 계속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 가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뭉쳐가지고 행성이 돼야 되는데 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이 계속 안으로 별로 빨려 들어가면 결국은 행성이 만들어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어떻게 가스 고리가 수천만 년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이 거기서 뭉치고 해서 행성이 되는 건데 수천만 년 동안 이 적은 양의 가스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싶었는데 네. 결국 바깥 고리에 있는 큰 가스 그 고리에서 계속적으로 안쪽 고리로 가스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 고리에서 계속적으로 안쪽 고리로 이제 가스를 그러니까 충전시켜주면서 네. 계속적으로 행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요? 결국은 이 쌍성계에서도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 네. 이 쌍성계에서도 이 가스가 고리 형태로 있으면 점점 행성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네. 안쪽에 있는 작은 고리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큰 고리 쪽에서 계속 가스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그 가스고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관측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이게 가스니까 희미하겠죠. 별 주위에 있는 가스들. 그래서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마라고 하는 뭐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 지구 최대로 큰 그 전파 망원경 시스템을 가지고 네. 이 관측을 했더니만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만 해봤던 그런 쌍성계에서 이 바깥 고리에서 안쪽 고리로 가스가 이제 유입돼 들어가면서 그 고리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행성에 만들 수 있는 고리가 쌍성계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쌍성계에서도 행성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렇다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쌍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주로 이 태양처럼 단일 별 체계에서만 이 지구 같은 행성을 찾았는데 네. 쌍성계에서도 충분히 행성들이 많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 은하계 내에 지구와 같은 행성
네. 그 스타워즈에 나온 그 타투인 행성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또 뭐 생명체의 가능성 때문에 생명의 고리라고 그렇죠.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군요. 행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적당한 온도, 적당한 중력이 있는 곳이니까 네. 결국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만들 수 있는 고리. 그래서 생명의 고리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별의 절반 이상이 알고 보면 이 한 쌍의 별이 서로 영향을 주는 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이 결국 이 행성의 형성 과정 그리고 생명체의 실마리를 또 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 발견된 고리가 시원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줄 진짜 생명의 고리가 돼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달 탐사 위성의 지구 귀환 비행을 위한 첫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스촨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된 귀환 비행 실험체는 달 부근까지 접근한 뒤 착륙은 하지 않고 자동 귀환 프로그램에 따라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은 오는 2020년 완성을 목표로 3단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달 궤도를 도는 1단계 요, 2단계 낙은 달 착륙, 3단계 회는 달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갖고 지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차거 5호는 2017년 발사될 예정으로 달 탐사 후 지구로 무사 귀환한다면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귀환까지 성공시킨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달 착륙선을 달에 착륙시킨 데 이어서 달 궤도에 탐사선을 보내고 귀환을 시키는 것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얼마나 어떤 사진을 또 공개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작년 12월 달에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켰죠. 네. 창어 3호라고 해가지고 달에 내려가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났죠. 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일단 달 탐사를 하려면 가서 뭔가를 갖다가 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지구로 돌아와야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라는 3단계가 뭐냐면 결국은 가서 오는 건데 네. 일단 가서 내리는 것까지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쪽짜리는 성공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건 뭐냐면 착륙은 안 시키고 네. 달 옆에까지 갔다가 사진만 찍고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달 옆으로 한 12,000km 정도 굉장히 가까이 접근한 거죠. 네. 그 정도 접근해서 달과 지구 사진을 찍고 지구로 다시 귀환해서 무사히 착륙하는 여기까지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민간 우주선이 폭발도 하고 상당히 우울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달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결국은 이 착륙을 시킨 다음에 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다음도 중국의 우주 개발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2017년에 창어 5호라고 해가지고 착륙했다가 돌아오는 거기까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그 전 단계 네. 갔다 올 것까지 성공했으니까. 네.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네네. 그럼 중국의 최종 목표는 어딜까요? 뭐 욕심이 어디 끝이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16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2020년이면 거의 끝나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4년 정도 연장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우주정거장 하나 갖고 있거든요. 현재는 무인 우주정거장 네. 천궁이라고 하늘의 궁궐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것이 이제 이 천궁 2호부터는 이제 유인이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2020년대 돼가지고 이 중국이 유인 우주 정거장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 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이 수명이 다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대기권 바깥에 지구를 내려다보는 건 중국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좀 겁난다. 또 생각이 부럽기도 하네요. 예, 근데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공동 연구를 하자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안이 왔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20년대 가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제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유럽 또 우리나라도 우주인이 직접 중국에 우주정거장에 가가지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중국이 대단하다. 근데 우린 정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하죠. 네, 중국 이제 대륙도 좁은 것 같습니다. 우주정거장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우주산업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